동양화가 이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27-1, 2번 바위하고 계곡을 그리는 그것을 그렸는데, 여기에다 이제 채색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제 먹그림으로 해서 채색하는 것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하고 채색을 같이 병행해서 그리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바위를 이제 양의 채색부터 밝은 부분에 이제 독필준인데, 독필준을 이렇게 갈색에다 노랑, 황색을 조금 섞어서 연한 먹으로 색을 조금 가라앉힌 후에 묽게 해서 이렇게 준을 뜨듯이 그려줍니다. 너무 채색을 많이 하거나 바림과 같이 이렇게 하시면 잘 이 먹의 준하고 어우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을 독필준을 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끌듯이 준을 그려주는 겁니다. 우선 밝은 채색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에 음의 채색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번의 채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괄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양의 채색, 그러니까 이 먹이 많지 않고 밝은 흰색이 많은 부분은 밝게 조금 진하게 하고, 바위는 이제 별도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밝은 부분은 좀 채색을 좀 진하게 해도 되고, 음의 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묽게 한다, 이제 이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낙엽을 이제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줬는데, 미전법은 이제 음으로 해서 미전법을 표현을 했고, 밝은 거는 약간 타원형의 그 형태 잎 하나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의 영역보다는 밝은 쪽에 영역을 이렇게 바위 이 한 색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묽은 거로 표현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를 한 뒤에 전체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진하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흐리게 한 것은 진하게 덧칠을 해도 되지만, 일단 진하게 한 것은 채색을 진하게 해 놓으면 흐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안전하게 흐린 먹으로 우선 이렇게 묽게 해서 해주시면 채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음의 채색은 이제 청색에다 먹을 좀 더 섞어서, 청색이 아주 밝지 않게 먹을 약간 어두운 청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의 채색은 묽게 한다. 음의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인데, 중간 부분은 이제 음과 양의 채색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은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줘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제 큰 바위 밑에 작은 바위니까 어둡습니다.
그늘이 짙거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둡게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채색이니까 확실하게 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어두운 쪽은 밝은 거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독필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중간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고, 이 부분도 이제 어두운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어둡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이니까 밝은 것과 중간 부분이 이제 서로 50% 정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두운 것과 중간과 밝은 것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어둡게 가십니다. 어두운 부분은 확실하게, 흰 부분이 가급적이면 남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부분인데 이제 희끗희끗하게 하얀 게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밝은 부분이 돋보이질 않으니까 확실하게 어두운 부분은 흰 채색이 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채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채색은 굉장히 묽게 해서 목하고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채색이 진하면 목과 마찰이 일어나서 목도 죽게 되고 채색도 안 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중간한 그런 채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묽게 하시는데, 또 물도 좀 붓의 물 기운도 많이 해서 이렇게 스며들도록, 물기가 너무 건조한 것보다 건필보다는 묽게 해서 스며들도록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채색은 가급적이면 묽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부분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묽게 해서 뒷부분은 이제 많이 청색이 많이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앞에 있는 부분보다 청색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파리 같은 경우, 낙엽이 떨어진 부분도 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미점으로 찍어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어두운 부분이 확실하게 어두울 때 밝은 것이 사는 거니까 이 청색의 어두운 색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어두운 부분을 제가 채색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어둡게, 묽은 거로 어두운 부분은 묽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살짝 밝은 쪽에는 제가 좀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변화를, 어두운 쪽에 변화에 되는 색을 좀 채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밝은 채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안에는 흰색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같아서는 조금 채색을 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채색을 흐리게 하면 채색을 흐리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화선지가 이제 스며드는 들어가니까 마르게 되면 좀 이렇게 뽀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물감을 진하게 해서 제가 이거 노란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연두색을 청색을 섞어서 연두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은 이제 아랫부분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해주고 위로 가면서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제가 갈색을 조금 양홍을 조금 섞었는데 가을이라 위로 가면서는 이제 조금 단풍색이 좀 빠지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란색에다 청색을 섞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양홍 붉은색을 끝으로 붓끝으로 해서 이렇게 색의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덧칠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미전법, 일자법이니까 이렇게 진하게 이 양의 채색 같은 경우는 바위는 이제 어차피 무거우니까 진하게 하시지 말고 묽게 하시고 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 많이 위주가 되니까 진하게 하시지 말고 묽게 하시고 이 나뭇잎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를 비워두고 하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진하게 해서 채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도 이제 미점이니까 미점법 또는 밝은 쪽은 일자법으로 해서 표현을 하신다면 이 나뭇잎의 준과 같이 어우러져서 잘 어울립니다.
이번은 이제 노랑에다가 제가 청색을 조금 타서 아랫부분 쪽부터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청색을 타게 되면 노란색에다 청색을 타게 되면, 청색은 노란색보다 무거운 색이니까 아래 부분에 해주시고, 점점 이제 청색이 빠지면서 노란색이 이렇게 연두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제 무겁고 윗부분은 이렇게 밝은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연두색에다가 이제 붉은색을 제가 좀 많이 섞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연지를 진한 빨강, 연두색에다가 이제 진한 빨강을 제가 해서 아랫부분 쪽부터 괴자법 이제 그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에 채색을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 그것을 이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좀 밝아지는 그런 채색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을 익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에 많이 속하니까 조급하게 멋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좀 착실하게 배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림을 하시면 더 내실 있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기본이 이제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발전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채색을 하는 것을 차분하게 잘 익히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득이 되니까 너무 멋있게
그리는 거에 조급해 하시지 말고 천천히 공부를 할 때는 검은 밧줄이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팽팽하게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것과 같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것은 너무 게을르게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것이고, 또 너무 팽팽하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 것도 조급하게 하시거나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맞게 검은 밧줄이 딱 알맞을 때 소리가 잘 나듯이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는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너무 조급하게 해도 말고 아주 알맞게 천천히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끈질기게 길게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될 겁니다. 조급한 마음은 또 떼어내시고 천천히 충실하게, 제가 이것은 조금 밝은 노란색 연두색을 밝은 연두색으로 해서 이렇게 묽게 조금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칠해주는, 연지를 많이 했을 때 연두색에다가 노란색 연지를 많이 끝에 하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찍어주면서 올라갈 때 이제 색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러한 상태. 이건 노란색에다가 이제 청색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이 나올 수 있도록 청색을 많이 하니까 아래쪽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색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색보다는 조금 색이 아랫부분보다 위는 조금 밝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붉은색으로 해서 흰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흰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도 아주 밝은 느낌이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다 채색을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조금 흐리면 이제 진한 부분으로 살짝 아랫부분을 가피를 해주셔도 됩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묽게 해서 이렇게 채색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신다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음의 채색으로 해서 양이 상대적으로 대비가 돼서 좋아지니까,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음의 채색을 했는데 이 부분, 이런 밝은 위에 부분은 제가 좀 남겨놨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청색에서 청록색, 녹색 계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묽게 해서 아래 부분은 이제 청색을 조금 섞어서 제가 먹색이 흐리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제 채색이 앞에 채색보다 굉장히 많이 묽게 하셔야 은은하게 먹과 같이 조화가 맞으니까 묽게 해서 이렇게 먹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앞에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채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덮어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마찰이 일어나서 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것이 밑에니까 음이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양으로 했는데 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밝게 이렇게 비치는 거니까 색으로 구분을 해주셨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색이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가피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물을 채색을 해보는데, 물은 이제 너무 지금 지난번에 이제 먹을 많이 했지만 이번 것은 이렇게 먹을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청색으로,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하게 해서 사라지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깊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포말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깊으니까, 물이 떨어지는 밑에 부분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연의 이치를 하시면 이제 청색이 강하게 나오고, 이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깊은 부분이 이제 덜 하니까 이렇게 이 부분도 이제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서 이제 또 너무 물색을 살리려고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조화가 또 깨집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여러분이 이제 표현이 익숙해질 때 하셔야지, 지금에 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산수화는 이제 예전에 하고 요즘은 잘 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인물 쪽으로 또 이렇게 먹 위주로 해서 명상하고 이제 시공간이라는 이런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익힌 후에 채색을 하신다면, 이것도 이제 묽게 해서, 앞에 색보다 묽게 해서 이렇게 발림하듯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 채색도 그렇게 물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보기 좋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초 실기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난이가 높아질 때, 그때 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혀졌을 때, 그때 가셔서 해야 할 것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기본적인 산수화 그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발림으로 해서 이쪽으로 뒤로 가면서 이제 약해지고, 저희 화실에서 이제 산수화만 또 뭐 10년, 20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산수화를 잘 그리십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이제 앞부분에 다 올려놨듯이, 그분들이 이제 뭐 산수화를 잘 하시는데,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영역이 채색화를 하게 되는지, 또 산수화를 좋아서 산수화 쪽으로 하게 되는지, 그것은 이제 본인의 몫이니까, 지난번과 같이 이제 이런 부분,
조금 진하게 해서 이제 이끼의 느낌을 표현을 합니다. 이건 지난번과 같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지리산인데, 지리산 이제 피아골, 예전에 이제 제 화실에서 이제 스케치로 피아골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스케치하고 사진 찍어놨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제 근교 가까운 이제 야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좀 다른 어떤 예전에는 이제 명산을 많이 그리고 금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가까운 이제 야산, 근교의 산 이런 것을 많이 그리고 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신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리산의 이제 그 이끼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묽게 하시고, 자, 이게 이제 낙엽 같은 경우도 어느 부분에 가서 이제 밝은 부분이라든가 이제 중간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덧칠을 해서 잘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어두우니까 어두운 쪽에 가서 색을 살리시지 말고 일전에 빛과 그림자에서 색의 근간이 일어난다. 중간 부분, 아주 밝은 부분도 아니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갈색을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해주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어두운 것과 밝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 뭐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색이 더 돋보입니다. 이것을 다 밝은 색으로 한다면 굉장히 붉은 느낌이 많이 들고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치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가서 갈색도 제가 조금 어느 부분에서 이제 살짝 보이는 부분 조금 진하게 해서 바위색을 변화를 줍니다. 빛과 그림자 사이에 색의 근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잘 이치를 아셔서 채색을 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두운 거와 밝은 거, 그 중간, 어두운 거와 밝은 거 중간에 이렇게, 이것도 다 하시지 말고 내가 보는 시선에서 가장 잘 띄는 부분이 어딘지 그런 것을 좀 전체적인 걸 보려면 이 화면의 대각선의 2배에서 2배 반을 뒤로 물러나서 보시면 전체 화면이 보인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이 나무색도 갈색으로 이 위쪽에는 이제 밝은 부분으로 하고 아래쪽은 어두운 부분으로 했는데, 어두운 부분 쪽엔 갈색을 한 뒤에 또 이렇게 청색으로 슬쩍 해주시면 나무도 더 운치가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채색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올리겠습니다.